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한 남자가 아내를 묻을 무덤을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슬픈 가족사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치열한 외교전, 고대의 법률,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복잡한 협상이 숨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그 첫 번째 조각이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얻어지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 관계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 보죠. 한쪽에는 신의 거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자손에게 이 땅 전부를 주겠다. 엄청나죠? 그런데 다른 한쪽,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아내를 묻어줄 작은 땅 한 뼘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너무나도 절박한 현실, 바로 이 간극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이방 땅의 나그네에서 시작해서 성문 앞에서 벌어진 아주 공개적인 협상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협상 뒤에 숨어있는 숨겨진 법률 코드를 파헤친 다음 이 거래가 어떻게 약속의 첫 조각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겼겠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거든요.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고 그의 모든 취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현지 헷족 속에 가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는 스스로를 게르 베토샤브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 잠시 머물다가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외국인이라는 걸 넘어서 이 땅의 주인인 당신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호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헷족 속의 반응이에요.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네시 엘로힘,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이 온도 차이 좀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빌부터 사는 이방인이라고 낮추는데 현지인들은 그를 엄청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인물, 신의 가호를 받는 리더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협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둘이서 몰래 하는 뒷거래 같은 게 아니에요. 고대 도시의 모든 공적인 일, 법적인 일이 처리되던 중심지, 바로 성문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아브라함과 햇자람, 에브론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면 마치 잘 짜인 춤사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협상의 춤, 네 스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죠. 당신 밭 맨 끝에 있는 굴만 4개 파시오. 밭 전체가 아니에요. 굴만입니다. 둘째, 에브론이 아주 관대해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아이고, 네 주여, 아닙니다. 제가 밭이랑 굴이랑 그냥 드립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죗값을 다 치르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마지막으로 에브론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가격을 툭 던집니다. 그 땅값 은 400세겔밖에 안 하는데 우리 사이에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에브론의 이 공개적인 선언이 정말 핵심입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와, 겉으로만 보면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통 큰 제안이죠. 아브라함이 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뇨?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왜 이 좋은 제안을 그냥 받지 않았을까요? 당장 문제가 해결될 텐데 말이죠. 왜 굳이 돈을 내겠다고, 그것도 엄청난 돈을 내겠다고 고집했을까요? 바로 그 답에 이 고대 협상의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에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건 관대함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대화는 당시 헷족 속의 부동산법, 특히 세금 문제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거죠.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알려진 고대의 법조항들이 이 대화의 진짜 의미를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당시 헷족 속의 법에 따르면요, 만약 밭의 일부만 팔 경우 원래 주인인 에브론이 그 땅 전체에 대한 세금과 온갖 봉건적 의무를 계속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밭 전체를 팔면 그 모든 의무가 새로운 주인한테 싹 다 넘어가는 거죠. 아하,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에브론이 밭 전체를 선물하겠다고 한 건 사실 자신의 세금 부담까지 아브라함에게 통째로 떠넘기기 위한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에브론은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머리 좋은 사업가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굴만 원했던 것도 바로 이런 부수적인 의무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에브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던져서 결국 세금 폭탄까지 포함된 밭 전체를 사도록 유도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게임의 룰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에브론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국 밭 전체를 사기로 합니다. 거래는 성사됐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가격은 은 400세겔.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흥정도 없이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다. 400세겔. 지금 우리에겐 이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값이었는지 다른 거래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밭을 17세겔에 샀고요. 위대한 다윗 왕도 미래의 성전 부지를 50세겔에 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무덤 하나를 사는데 무려 400세겔을 냈던 거죠. 이건 거의 바가지에 가까운 가격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지불한 겁니다. 그만큼 이 첫 번째 땅 조각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소유하는 것이 절실했다는 뜻이죠. 이 거래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개적인 거래였습니다. 둘째, 토지, 굴,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나무까지 명시한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래였죠. 셋째, 잠시 빌리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소유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희생적인 거래였습니다. 신의 약속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이처럼 엄청난 개인적, 재정적 희생을 통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침내 사라는 그 굴에 안장됩니다. 협상은 끝났고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슬픔과 영리한 협상 끝에 얻어낸 이 무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속한 약속의 땅, 바로 그 첫 번째 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한 나라 전체를 약속받은 사람이 정작 아내를 묻을 땅 한 뼘기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했다는 사실. 어떻게 이토록 작은 시작, 즉 무덤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왕국의 거대한 서사의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가장 위대한 약속조차도 이처럼 작고 희생적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첫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